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환율의 변동성도 높고 그 덕분에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 역시 우리 증시 부진의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오늘도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감만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 고민해결사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전문가님과 함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한 번씩 좀 타격을 주는 상황인데 미국의 다음 행보는 어떨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시나리오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는 계속 있는 얘기만 하다가 이제 네. 오늘은 있는 사실 근거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랄까 조금 오늘의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네. 완전 100% 팩트는 아닙니다. 한 그쵸, 50% 가설이죠. 팩트에 네. 제가 쓴 소설 50% 정도가 네. 들어갈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팩트가 뭐냐면은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월마트가 이제 그쵸. 있죠. 네. 월마트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뭐야 될까 그런 기업인데요. 뭐 그쵸. 이거 생활 필수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그 월마트의 그 CFO라고 그 재무 담당 최고 관리자한테 네, 네. 대중무역 관세를 매겼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조금 논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죠. 예, 이건 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는 중국에서 제조되는 물건들을 수입을 하고 미국은 이제 이 수입한 물건을 가지고 월마트는 미국 내에서 이거 가지고 유통을 하고 그쵸. 이런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수출하고 수입을 봤을 때 수입하는 사람이 수입 안 하면 수출하는 사람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쵸. 네, 어찌됐든 수입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죠. 손님이 와인 것처럼 고객이 네네. 이게 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하고 나서 관세가 네. 붙었을 때 관세를 붙으면 원래 보통 단가를 좀 낮춰서 다른 데랑 맞춰서 하기 마련인데 중국이 낮추지 않았다. 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한테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좀 소설을 좀 써보니까 만약에 월마트가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면 네.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비싸니까 굳이 너 아니어도 돼. 이렇게 해가 중국한테 수입을 안 해버리면은 네. 중국 수출 기업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큰일이 좀 날 것 그쵸. 같거든요. 이제 중국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발전하기 전에는 뭐 인건비가 싸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장도 많이 짓고 했는데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많이 올라서 이제 세계 공장 뭐 이런 메리트가 좀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인도, 뭐 베트남, 네. 뭐 인도네시아 이런 오. 것처럼 뭐 아세안 국가들이 조금 떠오르는데 만약에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발전을 하고 뭐 하고 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오면은 훨씬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중국의 대체 공장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은 솔직히 미국보다는 중국이 급하죠. 그렇죠. 네. 시급하죠. 지금 완전 이게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재무부랑 이제 월마트랑 논의를 한 게 네.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이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그 피해보다 공장을 지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랑도 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갑자기 악수를 맞잡고 빅딜을 했다고 봅시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단 첫 번째가 대북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이겠지만은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금 별로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때문에 농가 쪽에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대통령을 막 까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검찰 특검부터 뭐 러시아 스캔들 등등등등 좀 이슈거리가 많으니까 네네. 사람들 입에 좀 자주 오르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안 좋게 본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한에 대한 거를 딱 협상을 맺어주면은 이 모든 게 다 종식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도 일단 제일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렇게 하겠죠. 너네가 이제 비핵화 조건으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딱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발표는 안 하겠지만은 암암리에 너네가 중국의 대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김정은의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럴까? 이러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중국의 대체라고? 북한이 중국의 대체라고? 아 이거 되게 솔깃한데라고. 그쵸. 예, 되게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티는 못 내겠죠. 협상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티는 못 내겠지만은 네. 굉장히 좋아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실제로 북한 그 개성공단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 인건비의 한 30%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되게 싼 거예요. 엄청 싸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건비보다 8, 90%가 저렴한 네. 그 인력들이 북한에 지금 많으니 음. 이제 북한의 인력과 그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덩어리, 네. 개발되지 않은 땅덩어리를 개발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도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유통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뭐 관세, 뭐 물가 이런 거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게 솔직히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비핵화 먼저 해야죠. 그쵸, 예, 비핵화 그렇죠.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 이제 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이제 뭐 인도, 베트남 이제 이런 쪽에다가 그쵸. 대안을 찾는 거.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중국이랑 합의하는 거예요. 제일 맞아요. 그게 합의하는 건데. 예상대로 조금 수월하게 흘러갔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니 미국에서 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전 북한 안 좋아합니다. 북한 안 좋아하고 네. 일단 전 트럼프가 북한이 얘기하기 전에 뭐 비핵화 먼저 전지되고 나서 그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네. 이제 다른 시나리오로 가면은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장기적인 플랜이었죠. 그렇죠. 좀 두 무난하죠. 예, 네. 두 번째는 그냥 화끈하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뭐 폭탄을 이용해서 끝나 이런 맞아요. 말씀 그런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붙였고 네네. 나머지 이제 3,250억 달러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관세를 갑자기 또 25%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2천억 달러 붙였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죠? 출렁거리다 못해. 네. 휘어졌죠.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50%가 더 키운 부분이 3,250억 달러에 붙이게 되면은 아마 한번 이제 패닉이 한번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한번 올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그 꺼지지 않는 불의 폭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시나리오를 극적으로 전개를 시키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증시가 이제 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재차 협상을 만들어 가면서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오고 좀 원만하게 푸는 시나리오인데, 그리고 이제 중국이든 이제 미국이든 합의를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봤고 합의문도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서로 알아요. 서로 알아서 서로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 대 맞고 나서 양보할 생각이 생기면은 한 두세 번 만나서 저번에 썼던 합의문 되돌리고 그대로. 미세 조정만 조금 그쵸.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중국 차이나 패싱을 내버리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태까지 짬만 날리다가 강하게 훅이나 어퍼를 한번 맞아요. 올려가지고 네. 끝장내자, 이 경기의 승자가 누군지 끝장내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일단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소설을 좀 구상해 봤을 때 아마 이 소설이 가장 좀 현실이 좀 가깝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조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이거 중국이 요즘 네.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뭔가를 할 때가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네. 보복도 지금 딱히 나온 건 없고 뭐 요즘에 나온 거는 뭐 애플을 제재하겠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화웨이에 런 정페이 회장이라고 있는데 네, 네. 이 회장이 진심으로 한 말인지 그냥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애플을 제재하면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 뭐 이런 말을 그래요? 했거든요. 그 왜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은 화웨이 회장이 애플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가 스승을 가로막느냐? 내 스승님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식 유교 도교 사상에서 나온 이제 그런 건지 이분이 뭐 잡사한테 뭘 배웠나요? 왜 잡사- 스승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하긴 애플 걸 다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이라는. 그래서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네. 정식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지나가다 담장에서 이렇게 훔쳐보고 나서 했던 건데 아직 저는 가슴속에 내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제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군요. 네, 네. 그렇게 진짜로 스승으로 생각을 해서 그 중국식 유교 도교 사상으로 한 말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안을 찾아서 압박하는 시나리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굵직한 한 방으로 훅 때리는 두 번째 전략은 기간이 짧은데 네. 근데 이게 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1년 좀 남았는데 네네. 1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트럼프도 이제 4년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 안에 뭔가를 보여줄 때 사실 두 번째 전략이 시간이 짧으니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두 번째 전략을 해서 패닉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뒤에 반등이 나오기 안 전에 되면, 네. 트럼프가 끝나버리면 트럼프는 끝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나리오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했더니 딱히 뭐가 없으면은 트럼프는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택의 갈림길인데 확실하게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과 이 세상에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두 번째 전략이 한 6대 4 정도로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첫 번째 전략이 더 좋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제 미국은 어제 좀 쉬었고, 네, 미국 어제 뭐 메모리얼 데이 해가지고 쉬었고요. 우리 시장 잠깐 보시면은 네,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네. 참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에 이렇게 살짝 매달려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한쪽은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 위치한 정도이긴 해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런 시기보다는 조금 일부 정도 한 트라이 정도 해볼 수 있는 이제 수준인데 네. 만약에 두 번째 전략이 오면요. 이 저점 밑에 있는 저점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한 여기 이 밑에인 잘하면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이 나올 경우에 1900 중반대까지 내려갈 텐데 그러면은 저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 전략이 있다는 가정합니다. 네. 트럼프가 한 대 패닉을 날리죠. 그때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닉이 날렸다, 증시 빠진다,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온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큰 한 방이 악재의 그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결말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할 때 사는 것보다는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가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네. 그 싸게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그때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때쯤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첫 번째 단기적인 바닥이 왔으니까 조금은 트라이해 볼 단계.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트럼프가 패닉을 날렸을 때는 적극 매수해서 적극 매수, 네. 해야 될 단계고 코스닥은 솔직히 어디서 버텨줄지 좀 모르겠어요. 한 네. 650선까지 그러니까 한 672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672번 지금보다 한 3, 4% 정도는 더 빠져야 되고 코스피도 한 3%인데 네. 막 그때쯤 매수해서 전고점인 한 750, 75 코스피도 2200점 오면은 다들 원금 회복쯤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까지 좀 봤는데요. 자, 트럼프 대선까지 좀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대로 좀 트럼프가 대응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 통해서 시장 대응하셔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종목 상담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엘 패션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5월 10일 7,500원 10% 매수하셨고요. 네. 질문을 주셨는데 어, 좋지 않은 시장에서 네. 요즘 주가가 잘 오르길래 그냥 사업 내용도 잘 모르고 차트도 잘 볼 줄은 모르는데 잘 오르길래 샀대요. 네. 근데 사고 나니까 좀 지지부진하다는데 어.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코엘 패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코엘 패션은 뭐 언더웨어, 의류, 잡화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체 브랜드가 없이 유행에 맞춰서 품목별로 판매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좀 있나요?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의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분은 크게 손실 중은 아니에요. 그쵸. 주가가 워낙 잘 오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잘 오르다가 좀 덜 오르니까 좀 속상한 지지부진하다고 거죠.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뭐 지지부진한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음. 제가 안 사고 있을 때는 잘 올라가는 것들이 내가 사니까 좀 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거는 네네. 우리나라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은 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모두가 자기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네. 거고요. 일단 그 코엘 패션이라는 게 제가 좀 봤는데 네.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정말 여러 가지랍니다. 어떤 걸 하나요? 일단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좀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 뭐가 많네요. 네, 일단은 네. 대표적인 건 언더웨어, 음. 언더웨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밖에 의류, 뭐 잡화, 미용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네. 매출 비중이 60%가 이제 언더웨어, 그러니까 속옷이죠. 그렇죠. 28%가 의류, 그다음에 잡화, 뭐 가방, 신발 이런 게 이제 11%고 이 미용에서 1%인데 여기 이 미용 안에는 뭐 펫 사업이죠. 애견. 예, 이런 미용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얘네가 어떤 옷을 파느냐? 코엘 패션이라는 메이커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퓨마, 아디다스, 네. 리복, 카파, 뭐 콜롬비아, 헤드, 뭐 네. 카스텔 바작, 뭐 테일러메이드, 이브로즈 이런 속옷을 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퓨마, 아디다스, 뭐 리복, 콜롬비아, 헤드 뭐 이런 추리닝, 그 스포츠웨어 이런 스포츠웨어. 것들 팔고 뭐 엘르, 깐나, 모르간, 뭐 가스텔 바작 뭐 이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어요. 아울렛 온 기분이네요. 네, 그다음 뭐 에스카이언 들어봤습니다. 네네. 남자 구두도 네, 있는데 그쵸. 가지고 자파 상품도 있는데 어. 일단 요즘에 왜 부지런히 올랐냐? 네. 이제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이분 질문 주신 분 네. 투자하실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일단은 제가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주식 좀 한 1년 하는 사람한테 야, 나 이 주식 잘 오르길래 샀는데 어떠냐라고 하면은 욕먹기 딱 좋죠. 야, 그냥 너 아무 이유 없이 오르길래 샀냐? 야, 주식을 싼 거 사야지 왜 오르는 거 사냐?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좀 잘하셨어요. 시장이 좋지 않은데 오르길래 매수했다. 이거 자체가 매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좋지 않은데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쁜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주변에서 이게 주식 투자할 때 회사도 좀 알아보고 무슨 자리가 좋은지 이것저것 다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텐데 솔직히 주변에서 이 회사가 자기가 산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더 많죠. 예, 사실 주식하는 하물며 증권사에서도 매수해놓고서는 그냥 이 회사의 그 사업 내용 첫 번째 두 줄만 읽어주는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잘못된 건 아니시고 매수는 잘 하셨어요. 대신에 네네. 공부는 조금 더 하셔야겠지만요.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회사 내용 지금 볼 줄 모르신다 그러면은 지금 차트도 오르길 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오르는 종목은 어떤 건 사두고 어떤 건 피해가야 되는지 사실 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방법 똑같은 방법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보고 가면 네. 요즘에 부지런히 오른 이유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데 그 속옷 회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더웨어 비중이 60%니까 먼저 이 부분을 좀 보고 갈게요. BYC가 10%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엠코르셋이라는 회사가 5%, 나머지의 뭐 좋은 사람들, 뭐 남영 비비안, 쌍방울, 뭐 신영 와코루 이런 속옷 업체들은 3% 미만의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코엘 패션은 언더웨어 영업이익이 22%가 나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되게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월 중에 하나 계약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캘빈 클라인,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랑 계약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많은 브랜드 중에 또 하나가 늘어서 그쵸. 이제 확장이 됐고 그리고 또 CK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조금 속옷 언더웨어에서는 고가로 알려져 있죠. 비싸고 뭐 속옷 하는 게 뭐 5, 6만 원, 7만 원씩 뭐 비싼 거 10만 원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남겠죠. 그냥 CK라는 값이겠죠. 맞아요. 그것도 영업이익이 앞으로 유지되거나 올라가는데 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그 이미용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화장품 쪽도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이미용 쪽에 매출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홈쇼핑이랑 온라인에서 매출이 잘 나온답니다. 사실 저도 홈쇼핑 돌리다 보면 CK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 데부터 매출이 좀 잘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언더웨어가 사실 저희는 그냥 뭐 속옷 뭐 누가 뭐 좀 싼 말로 좀 뭐 빤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유행을 안 타요. 왜냐면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줘봤자 몇 명한테만 보여주지 남들한테 보이고 다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남들한테 보여줄 일이 없으면은 굳이 뭐 이쁜 거 입을 필요도 없고 유행이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안 남는데요. 네네.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신상으로 이제 유행 상품들은 다 팔고 네. 아울렛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 묶음으로 재고떨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유행이 좀 지나도 바로바로 팔 수 있고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름 CK 이게 아직 판매는 안 하지만은 CK인데 조금 이제 유행이 지나서 원래는 화려한 게 유행이었다가 좀 단색들이 남았을 때 그냥 CK라는 이름으로 이 정도면 싸네 하고 사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CK는 싸게 팔아서 비싸요. 그래서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언더웨어가 일단 그쪽으로 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술적으로 네. 차트 보고 오르길래 왜 사셨다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보고 이제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보면요. 네. 그래도 이제 아무리 회사가 내용이 좋아도 주가가 오를 때는 그쵸. 계속 오르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물량도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오르면서도 등락이라는 게 좀 하기 마련인데 네. 차트 이게 딱 보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뚱뚱이대로 보여요. 그렇죠. 네. 보이네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려서 그 뚱뚱이의 그 법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번 볼게요. 옛날도 아니고 한 3개월 전부터 볼게요. 네. 첫 번째 여기 뚱뚱한 봉이 있었는데 여기 시가 고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된다 했죠. 여기 두 개 사이를 잘 지켜줍니다. 네. 이 밑에를 이탈한 적이 없이 반등을 그러네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뚱뚱이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고가, 그다음에 여기 시가 나왔을 때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또 반등해서 올라와 주죠. 그 다음으로 나왔던 뚱뚱이 여기인데
여기도 잘 반등을 해주고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뚱뚱이가 여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주고 오. 그 다음은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반등을 해줘요. 네. 그러면은 다음 반등 구간이 어디냐? 아직까지는 사실 여기 뒤에 뚱뚱이가 하나 더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뚱뚱이가 훼손이 되니까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뚱뚱이를 훼손하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 매수하신 날짜가 5월 10일이잖아요. 네, 네. 5월 10일이면은 이때예요. 사실 이때 잘 사셨어요. 이때만 해도 이거 훼손 안 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때 뒤에 훼손을 했으면은 사실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바로 빠져나오는 게 맞지만은 이때 손절가를 어떻게 잡느냐? 이 전에 뚱뚱이를 그 깨지 않는 선 여기를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7,000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번에 7,000원 찍고 반등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7,000원 찍고 반등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7,300원에 매수가를 하셨었는데 한 4, 5% 정도는 손실 생각하면서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공부가 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때 그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네. 매수하신 분은 좋은 공부가 되셨고 만약에 이제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은요,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지켜주면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7,000원을 훼손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데 네. 나중에 더 지나서 올랐을 때는 이 선이 8,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8,000원을 깨면은 팔아야겠다. 이렇게 조금 손절 라인이 올라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바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손절가를 7,000원 잡으시되 그때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코엘 패션에 대해서는 7,000원 정도를 보시고 손절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일단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었네요. 네. 마니커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5월 14일 1,120원에 20%좀 많이도 사셨네요. 네, 네. 20% 매수하셨고요. 또 질문 주신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가 이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네. 이게 유행해서 매수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자, 마니커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 굉장히 좀 유행하면서 돈육에 대한 수요가 양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에 4월에 크게 좀 상승을 한번 줬던 적이 있었는데 매수하신 시점이 5월이면 조금 늦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해서 매수했는데 네.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해서 매수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나아지고 있는 듯이 있는가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유행할까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네. 지금 뭐 매스컴에는 계속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확산되는 분위기는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뭐 중국 전역이랑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뭐 여기 몽골까지 한다고 네네. 하는데 일단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솔직히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아프리카에는 돼지가 열이 걸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제가 몰라서 네. 지금 네이버 그 지식백과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네,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병률이 높고 어. 이병률은 그 전염성이죠. 그쵸. 이게 높고 이제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네.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네. 고열, 식욕부진, 돼지가 식욕부진도 있네요. 돼지도 아프면 밥을 안 먹겠죠. 그러겠죠. 네. 구토, 네.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아이고. 10일 이내에 폐사한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중요한 거 이렇게 밑줄 그어잖아요.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바이러스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고 네. 돼지 전염병이다에 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제역, 뭐 조류 인플루엔자, 네. 또 사람이 걸리는 뭐 인플루엔자 등등이 있는데 왜 이 앞에 뭐 조류라는 게 붙고 돼지라는 게 붙고 이게 붙을까요? 돼지만 걸리고 조류만 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이러스라는 거는 딱 자기랑 맞는 것만 이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도 보면은
그 열쇠로 열쇠 구멍이 넣으면 딱 맞는 열쇠가 있잖아요. 그 열쇠가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열병 바이러스라는 게 하나의 열쇠인데 남의 집 가서 뭐 새한테 가가지고 문 닫아도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돼지한테만 열리는 건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편식 바이러스도 편식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네.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은 그러니까 말처럼 발굽이 있는 것들만 그쵸. 걸리는 것처럼 한 특징을 가진 것들만 걸리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잘 이렇게 폐쇄만 해놓으면은 바이러스가 한 번에 싹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언제 뭐 다 죽일 것처럼 막 가다가 너무 위험한 건 아니다. 예, 갑자기 바이러스란 건 싹 사라져 버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이 오르려면은 바이러스가 더 퍼져야 오른다 소리잖아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까요? 사실 그거 뭐 기다려도 뭐 그분이 뭐 나중에 삼겹살을 비싸게 사 먹으시면 되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바이러스가 퍼질지 안 퍼질지. 근데 왜냐면은 돼지한테만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네. 돼지가 아프잖아요. 네. 그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고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마니커가 가장 큰 그러면은- 수혜주로 올랐었었죠. 그러면 어차피 닭고기도 올라요. 좀 있으면은 이제 그쵸. 복날이 올 텐데. 이제 그때는 진짜로 닭고기는 마니커가 될 네네네. 텐데 그 전에 삼겹살을 먹기도 전에 닭값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라리 돼지열병이 빨리 가라앉아가지고 네. 다 같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바이러스가 퍼질지 안 퍼질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모릅니다. 이거 알면은 제가 지금 중국에 가서 조언을 해주고 있겠죠. 그렇죠. 조언을 해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이 또 뭐냐면은 모른다잖아요. 모르죠. 그쵸? 모르면은요 또 어차피 차트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는 내용대로 보면 되는데 모르는 것들은요 차트를 봐야 돼요. 네. 이 차트 다시 제가 코에프시 마니커 차트 볼게요. 마니커 보여드리고 이렇게 오. 딱 차트를 봤을 때 2019년만 딱 볼게요. 네. 2019년만 딱 보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언제 유행했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시작점이 보이네요. 4월 18일 날 유행을 했네요. 네. 사실 말은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작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시작입니다. 네. 4월 18일 날 거래량 많이도 나왔네요. 9,400만 주가 나오면서 오, 평상시에 5,200%가 나왔네요. 이러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이제 그 뒤로 딱히 뭐 오르는 거 없이 지지부진해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다 사라졌다는 가정하에 그럼 네. 880원까지 다시 내려가야겠죠. 원래 이론대로라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진짜로 있다고 이제 확산됐을 때 가격이 1,120원이에요. 그러면 이 1,120원 이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고 네. 1,120원 미만에서는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빠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안 퍼지고에 따라서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1,120원보다 높으면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즌이고 네. 그보다 낮으면은 확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상 뚱뚱한 부분을 지난주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한 5월 9일까지는 잘 지켜줬는데 네. 그 뒤로는 깨졌거든요. 근데 이분 매수하신 날짜 다시 생각해 보면 5월 14일이에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닐까요? 평상시에 제 방송 안 보시는 분인 거죠. 이때 사신 거면은 사실상 이 가격이 깨지면 사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사시긴 하셔가지고 보유는 하셔도 괜찮은데 네. 마니커 말고 네. 또 닭고기 회사 생각나는 거 할인. 그렇죠 하림 네. 하림을 한번 볼게요. 마니커 전에 하림부터 보고 가면은 네네. 하림은요 진작에 다 빠졌어요. 그렇네요. 예. 하림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 똑같이 4월 18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이 3,180원이 하림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림은 이미 하림 차트로 봐서 이미 끝났어요. 끝났네요. 이미 돼지열병 끝났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다른 것도 종목이 많죠. 체시스. 체시스. 체시스도 보면은 얘는 그나마 좀 버텨주거든요.
이게 체시스는 또 그 큰형님들이 좀 있는 종목이라 좀 버텨주긴 하는데 이 종목별로 조금씩 희비가 좀 엇갈려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림이 제일 안 좋고 마니커가 두 번째로 안 좋고 그나마 체시스가 좀 제일 나은 상황인데 네네. 아까 제가 코엘 패션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네. 체시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다가요. 네. 이렇게 한 곳에 양봉이랑 음봉이 몰리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주가의 단기 고점 부근이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부드럽게 오르다가 한 가격대에 캔들이 많아지는 거 있죠. 네. 이런 부분. 아까 그 코엘 패션 다시 볼까요? 코엘 패션도. 이것도 부지런히 오르다가 이 부분에서 캔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네요. 개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뚱뚱한 거 좀 헷갈려져. 뚱뚱한 거 좀 없애서 봉차트만 보면요. 누가 봐도 여기 지금 캔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점 부근이긴 한데 그러면은 하림은 이미 끝났고 마니커는 간당간당 매달리고 있고 네. 체시스도 거의 고점 부근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전망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매수는 하셨으니까 네. 전략은 좀 세워드려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사심을 조금 섞어가지고 네. 곧장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뚱뚱이 캔들을 양봉을 다 지켜줬을 때 다시 이 1,150원, 그러니까 1,200원 이상 네.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하시던가 아니면은 873원 이 바이러스의 그 끄트머리쯤에서 남들은 바이러스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 있죠. 네.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사서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면은 1,200원까지 가면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네. 870원까지 가면은 20% 손실이 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 포기하고 조금 매도하셨다가 네. 1,200원에서 1,200원 이상 올라와서 잘 버텨주면 다시 매수. 네. 또는 떨어지면 870원에 재매수 전략을 드리는데요. 네. 조금 덧붙여서 제가 이 마니커를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 방송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대부분 초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은 테마주를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네. 테마주 위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셨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만 눈에 보이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는 다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나중에 네네. 다 없어지면은 없어졌다고만 나오지. 차트에 선반영되었다. 예, 이미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테마주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게 급등락이 심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주가는 급등락이 심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테마가 언제 끝날지 그걸 예측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테마가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다들 입소문이랑 뭐 주가에서 바로 이제 표시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캐치할 줄 모르시니까 캐치하기 좀 어려운 건데 테마주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어려운 장에는 테마주들이 잘 가기 때문에 네. 테마주도 적극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공부가 되고 조금 숙련이 좀 되신 분들이 네. 테마주를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초보분들이 하시면은 매수는 할 수 있어도 매도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분이 매수하시고 나서 올랐었어요. 보면은 네. 1,000 얼마에 사가지고 네. 5%라도 수익이 나왔었는데 1,120원에 매수를 네, 하셨어요. 1,120원에 사셨으면요. 지금 1,18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10, 많이 10%도 나왔네요. 수익이 났었는데 이 돼지열병이 심해져서 이 고가를 뚫고 넘어갈 걸 기대하고 사셨을 거란 말이죠. 그쵸. 테마주를 사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거 내가 사면은 계속 올라가겠지. 고점은 뚫겠지. 잠깐 먹고 나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테마주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그쵸. 대형주 들어가면 5%, 10% 먹고 나와야지 하는데 테마주 들어가면은 20%, 30% 먹어야지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네. 어렵기 때문에 테마주는 잠깐 그러면은 초보분들의 피해가 될 거 종목들이 뭐 제약바이오, 엔터, 지주 네. 추가적으로 테마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이 부분 조금 피해가길 권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마니커에 대해서는 바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1,200원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재매수 가능, 또 870원에서 880원대에도 재매수 가능, 이렇게 좀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두 종목 상담을 저희가 좀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 이제 좀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좀 잘 버텨주기를 바라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 본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